오, 그랬구나. 네, 10여 년 전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전에 진료실에 들어온 분들은 젊은 부부 2명과 장모 이렇게 해서 총 3명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쭈뼛쭈뼛한 걸음걸이였고 남성은 다분히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여성은 무표정한 얼굴을 짓고 있었고요. 장모는 다분히 상기가 되어 있었고 나 할 말이 제일 많아. 나 정말 속이 끓어 라는 토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문은 장모가 이끌고 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글쎄요.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원장님? 여기 제 딸 부부가요. 그게 안 되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모가 이렇게 가장 애타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딸 부부의 성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딸은 친정엄마에게 먼저 그러한 상황을 호소했을 것이고 그들은 가슴을 끓이면서 애탔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있더냐? 모르겠어요. 그럼 잠자리에 들어오지 않니? 아니에요. 시도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대요. 혹시 남자가 바람을 피우니? 그럴 리가요. 그럼 뭐가 문제냐? 글쎄요. 아무튼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래 보아야 해결될 리 만무하죠. 아마도 문제의 원인은 남성일 가능성이 많은데 둘이서 백날을 연구한다고 뭐가 나올까요? 사실 한편으로는 손주도 보아야 하는 장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결국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위를 대동하고 병원에 찾아와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명이 진료실에 쳐들어오셨으나 제 입장에서는 3명을 동시에 두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주제는 대략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화의 상대를 부부 2명으로 좁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대기실로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저와 부부는 기초적 윤곽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그저 그것이 안 된다, 성관계가 안 된다 이런 명제만 놓여질 뿐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위한 실마리가 잘 잡히지 않았고 진료의 물꼬가 잘 터지지 않았죠. 대화의 흐름이 빙빙 겉만 돌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성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었는데 남성이 별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부관계가 안 된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지정된 죄목으로 끌려온 것 같은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확인해 보기로 하고 여성의 경우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질문들과 과거 부인과적인 검진의 상황들, 과거 병력에 대한 문진 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보니 여성에게서는 특별한 생식기 이상이나 기능적 이상이 있는 듯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남성에게로 집중해서 남성에 관한 진료로 폭을 좁혀야 했습니다. 분명히 남자의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진료실에는 착하게 생기고 얼굴이 준수한 젊은 남성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 뒤로는 타원의 둥그란 곡선으로 된 대형 창문에 버티컬로 들이누워진 커튼이 세로로 서 있었습니다. 동쪽 창문이었기 때문에 또 맑은 날 오전이었기 때문에 아침 햇살이 제 등 쪽에서 청년의 얼굴을 환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약간 남성의 이 청년의 긴장이 좀 풀어지는 듯해 보였고 마음이 좀 안정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제는 삽입할 만한 강직도가 형성되어서 여성의 성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피스톤 운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원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지 같이 살펴봅시다. 발기부전증,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남성이 비뇨기과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보통의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기능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스스로 고민하는 남성이 찾아오는 것이 이 발기부전증이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는지 적극적으로 궁금해하며 달려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의사로서 발기부전 증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혈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 내분비, 성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또는 음경의 조직 손상에 의한 것인지, 이러한 기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신체적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본인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장모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같이 있었던 현장에서는 꺼내기 어려웠었던 어떤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내색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뭔데요? 그것이 말입니다. 그는 아내와 그 자신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사랑스러운 예쁜 아리를 너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다른 남성과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제가 아내를 모르던 시절이었죠, 원장님. 근데 이 사실을 결혼 전에 아내로부터 제가 또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 아내가 앞으로 될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환자는 잠시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더 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 할 말이 더 궁금해서 그 남성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더 쫑긋 기울였습니다. 네, 제 아내의 그 자칫 젖가슴 유두 아래에 조그만 거무스름하게 어렴풋한 문신이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신 글자의 내용은 흔히 사랑의 정표라고 해야 되나? 그 정표를 표시하는 큐피드의 화살과도 같은 자그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거의 1cm 조금 넘을 만한 것으로 과거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아내에게 교제 당시에 사랑의 정표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좀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보니 많이 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매번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 남성의 기능이 좀 약해졌습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제 아내와의 성생활이 좀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에게나 장모님에게조차도 이런 제 속사정을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조금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늘 병원에 오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마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성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그것이 이 남성에게는 이 성기능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적 기제에 의한 발기부전증입니다. 이후에 이 남성의 경우 신체적 검사에서 성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시민성 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성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